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 교수입니다. 자, 오후 1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 왜 삼부토건 이때 비중을 줄이라고 했는데 줄이지 않으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3월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삼부토건 오늘 급락 나오는 이슈가 무엇인가? 자, 이거 혹시나 여러분들 경고 종목의 날개를 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향후에 반등 한번 왔을 때 무조건 파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파신 분들은 일단 121선이라는 이 부분은 지켜낼 것인데 향후에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를 한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이제까지 영상을 통해서 정말 안 좋은 이야기의 영상을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근데 이 부분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서 결국 뭡니까? 맞아요. 삼부토건과 휴림노보식의 전환사채를 넘기고 나서 결국 뭐예요? 최근에 또 받아간 사람이 누군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전자공시상을 통해서. 이 부분의 시나리오를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자, 간단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11월 13일 마지막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진돗개 발령합니다. 지분 매도, 지분 매수 세력, 그들의 주가 관리 시나리오를 노출합니다. 깡통 계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년 3월에는 웰바이오텍, 테라사이언스처럼 거래 정지될 거예요.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제가 언제 영상을 제작했냐면 5일 전에 영상을 자, 안녕하세요. 제작했어요. 주식타자 안기호입니다. 자, 오늘 뭐 시초가 1439원에 시작을 하면서 변동폭을 좀 확대하면서 요 부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일선이라든지 단기적인 시간 외 추세선 단일가 거래가 끝났네요. 종료됐습니다. 요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분명 한 번 더 타점을 잡고 비중의 들어옴을 가져가야지 무조건 더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오늘 혹시나 손실권에 위치하신 분들이거나 대응 전략 잘 못하셨던 분들은 요 부분에 또 이제 쫓아가면서 거래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삼부토건 이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세력이 누구인가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이들은 이 부분에서 반대매매 DYD의 지분, 그죠? DYD가 삼부토건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받았던 부분을 반대매매를 일으키고 최근에 전자공시장을 보게 되면 전환 사채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을 5% 이상 지분을 들였던 부분을 그죠? 맞아요. 3% 밑으로 끄집어내면서 공시사항의 의무를 피했죠. 자, 이걸 누가 받아간지 아시는 분 손. 그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휴림 로봇이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여러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제가 찍었던 영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매도해야 될 땐 매도해야 되고 사야 될 땐 사야 됩니다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제가 한두 번 삼부토건을 찍어드렸던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삼부토건이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분은 과거에 진짜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하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은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3부토건 거래 정지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그죠? 자,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전자공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슬쩍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전자공시상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일단 실적은 3년 연속 적자를 일단 나왔어요. 자, 일단 거래 정지 기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전환사채 자기 전환사채를 매도한다. 이 공시에 대한 부분의 함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넘겼던 거를 즉 상상인 저축은행을 통해서 받아왔던 이 물량을 다시 누군가에게 넘기는데 보통 무기명식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는 부분인데 상대방이 누군지 PS에너지조합과 SFCM 조합 이런 이름을 끄집어낸다. 이들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지금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 자체가 향후에 거래 정지했을 때 조합의 이름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거래 정지됩니다. 3분기 3개월 적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때부터의 시나리오와 과거의 상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3개월짜리의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반대 매매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급락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제가 이게 5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를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되는가? 한정이라는 의견을 들면 해당됩니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숨길 걸 숨겼다 이거. 근데 과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웰바이오텍이라는 기업도 한정에 예,
의견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꼬라박는다. 그리고 일정 부분 반등을 주면서 기대감을 갖는다. 이렇게 된다. 테라사이언스 역시나 회계부정, 한정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근데 아까 테라사이언스와 웰바이오텍 모두 이일준위가 포함된 기업이라고 했죠. 그들은 최고가에 나간다. 근데 이 단발적인 상승도 그들에겐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죽어요. 이런 반등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부토건은 얘네들은 어떤 작전을 피고 있냐면 원래는 감사 보고서를 못 낼 거였어요. 근데 숨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 보게요. 한정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을 말하냐면 이 담보대출 받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담보대출인데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을 통해서 감사보고서의 한정 의견,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 또 쉽게 말하면 무엇이죠?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대출을 내줘요. 근데 1000만 주와 658만 주 이게 바로 삼부토건의 DYD 이일준이가 보유한 금액이거든요. 종목질권과 계좌질권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엇이냐? 자, 나머지 부분은 따로 사채업자에게 질권을 잡을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자, 잘 보세요. 150억의 유상증자를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제3자 배정. 이유는 뭐였어요? 실제로 재무구조를 클린화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생각해봐. 삼부토건의 주식을 담보로 다시 재무구조 좋게 하기 위해서 얘를 또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밀어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무구조가 클린한 거죠? 아니잖아요. 이게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유자금이다라고 해놓고 7월 11일 날짜를 딱 적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6월 30일이라는 전환사채 그리고 7월 10일이라는 이슈. 그러면 이 작전의 시나리오의 종료는 언제로 마무리될까? 27일 날로 끝날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위아래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중간에 분명히 위로 빵빵빵 주질 않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빵 터진 다음에도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때 이들은 차명 계좌를 통해서 수익을 낼 거라고. 자, 미리부터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자, 피해갈 거 피해가면서 이 날짜 11월 6일자에 자, 제가 11월 6일자입니다. 11월 6일자에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상한가 들어갔네요 라고 해서 7,202원이었죠. 자, 이때 제가 이걸 나중에 급등시키고 나서 설거지 들어갈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3부터건. 결국 뭐였냐면 DYD 이걸 먼저 들어올린 후에 위에서 주가를 조정받게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뭡니까?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팔 땐 팔아야 된다고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채널 링크 주소, 주식타짜 안교수의 매매기법 핵심 요약, 시장을 보는 눈, 작전주를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왜 아직도 주식의 하수인가? 이것만 하시면 내일부터 주식타짜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 개인 번호입니다. 010 4822-8706 이거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3부 토건 자 3부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명 지금 영상 올라갈 때요 하단부에 더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도 제가 한번 이렇게 남겨 볼 텐데 반드시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제가 승인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3부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모두 매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또 한 번 놓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번 주 흘러가는 상태에서는 바로 테라사이언스와 웰바이오텍의 꼴이 날 수 있어요. 지금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반대 매매 나갈 때마다 마지막이 데드캣 바운스 3배짜리가 고점이 될 겁니다 하고 했는데 요런 부분들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분명히 팔아야 돼요. 어차피 이일준 회장 분명히 이때 손댔던 기업들의 말로 다 이랬습니다. 자, 과거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우크라이나 이슈만 쫓아가다가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식타짜 안기수 항상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 왜 안 따라오시죠? 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부 입장, 3부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3부 토건 아니라도 여러분들 다른 걸로 수익 낼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입장, 3부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한번 수익률 볼게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이런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계십니까? 그죠? 오늘 제가 주식타짜 맞는가 지금 아까 금방 한번 설문지 올려봤는데 타짜 맞다, 중간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께 95% 이상의 확률을 통해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들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 알짜 종목을
곤란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하지 않아야 되는 구간인데 결국은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수익률 보세요. 오늘 당일 추천해드렸던 S바이오메딕스도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부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교육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교육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 주가를 보더라도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게 업종의 분위기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단순히 우리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자, 개별 주식들도 보시게 되면 자, 이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이게 바로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고 대형주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중소형주의 분위기는 이렇게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차 전지도 한번 보시죠.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의 주가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엔캠이라는 종목도 이 부분에서는 지켜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업종의 분위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방향성은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어차피 대형주를 추종하는 이런 중소형주들은 이런 분위기, 업종의 분위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형 종목 중에서 2차전지를 거래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역시나 똑같습니다. 100조 원 가까이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그리고 삼성 SDI의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부러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발적인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이 산업의 사이클이 변동할 때 방산사업부에 대한 부분의 시장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어떤 트럼프 정권이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입 데이터가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 부분의 정치적인 이슈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주가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보시죠. 역시나 방산사업부에 대한 부분은 업종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야 될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산에너비티 역시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하락이었다.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원전산업 관련주 중에서 이런 BHI라는 종목, 자, BHI라는 종목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결국은 원전입니다. 원전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더 이 원전 관련된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를 거래할 때도 이런 뭐 우리 기술부터 시작해서 G2 파워 이런 부분도 AI 시대의 도래, 그죠? 산업의 사이클의 변동. 이게 바로 우리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않는 투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뀔 때 힘있게 달려나갑니다. 혼자 달려나가지 않아요. 근데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라는 트럼프 정권이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주가에 부러짐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어떻습니까? 리가켄바이오 역시나 이런 단기적인 급락을 요구하고 이 부분에서 힘있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어느 방향성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도 달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그리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다. 자, 우리가 큰 둘레를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종목을 찾아냈다 치더라도 언제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고 언제 비중을 축소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거죠. 사실 한번 최근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엔비디아가 상방에서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주가가 탄력성을 보이면서 한 번 더 치고 나갔을 때 국내 반도체 회사들도 일단 일정 부분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전 회사.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지금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주기기 쪽에 분명히 맞아요.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른 종목을 우리가 추격 매수한다?
그리고 합병안에 대한 부분만 탓한다? 절대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사실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업종의 분위기를 알고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실수의 확률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일단 교육 라이브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교육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저도 이제 올해 57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큰 줄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서 리스크를 0으로 줄이는 투자를 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아래에서 위를 보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죠? 교육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